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가 7월 28일과 2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5개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1년 우리 측 제안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올해 메콩 측 의장인 태국의 시아삭 투오캣케우 외교장관 대행과 함께 이번 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메콩 지역 국가들은 지난 4년간 협력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3년간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한 메콩 액션 플랜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 장관은 이번 회의 계기에 메콩 지역 5개국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외교부는 2013년도 한국 이미지 조사 결과 발표회를 7월 25일 금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17개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이미지 조사 결과와 함께 아중동, 중남미 지역 공공외교 전략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태열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조사의 의미와 향후 활용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일본화사 신문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지사를 접견하는 의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접견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 측에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더 이상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동아일보 조승호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국립외교원에서 현호석 전 경제부총리를 석좌 교수로 임용한다는 자료를 냈던데요. 전 부총리께서 어떤 강의를 맡게 되시는지와 석좌 교수의 다른 임용 사례가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 문제에 관해서는요, 제가 국립외교원 측과 좀 더 확인을 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뉴델리의 정경훈 기자입니다. 지금 25일 날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기념식이 롯데호텔에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외교부도 그쪽에 지금 초청받아서 가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행사들은 주한 공관의 행사입니다. 주한 공관의 행사이기 때문에 외교부 측에서 대변인이 특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기념식에 우리나라 외교부 인사라든가 이렇게 초청받거나 참석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본 선상에서 지금 답변드린 기본 선상에서 기본적으로 주한 공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매년 국경일 리셉션 비슷하게 해갖고 영어로 하면 사실은 내셔널 데이라고 그러는데 국가 기념일 리셉션을 통상 한 번씩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 무관부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그 무관부 주체로 그 국군의날 행사 비슷한 거, 자기네 그 군대 조직이 창건된 날짜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식을 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한 공간의 행사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랑 뭐 사전에 협의한다든지 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YTN의 김희준입니다. 어제 한일 위안부 문제 관련 국장급 협의가 열리던 어제 스거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정확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요. 그에 대한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린다 하면은 저는 결국 추정을 해서 답변 드리게 되는 결과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말씀하신 그분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김희준입니다. 네네. YTN에. 그러니까 어제 관방장관의 말이 있고 나서 저희 당국자에게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답변을 부탁드렸고 당국자께서 이 부분을 그럼 정확히 워딩을 확인하고 나서 알려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거의 이제 만 20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검토를 하셨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답변이 검토 후의 답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JTBC의 송지영입니다. 지금 탈북자들 도문 국경에서 북송위기 처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중국의 선양 총영사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전 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탈북민 관련 사항은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저희가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그런 것이 저희 방침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정부는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제해 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선양 총영사관 측에서 아직 그쪽에 접견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맞는지 확인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도 부인도 안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당선된 조코 위도도 당선자가 한국이랑 인연이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당선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인도네시아에서 대선이 실시되었으며 7월 22일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쟁민주당 소속 조코 위도도 자카르타 주지사의 당선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근본 대통령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환영하며 조코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앞으로 구성될 신정부와 협력하여 지난해 우리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등을 통해 구축한 최상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방금
이 대선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쟁 후보가 불복 선언을 했고 그 조코이 후보 측을 부정선거 혐의로 헌재에 제소하겠다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그 선거 결과를 발표했으니 저희는 이에 대한 저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공식 발표된 그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거기에 따라 그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